네, 여러분, 오늘은 기아 K8입니다. K8. 자, 오늘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를 준비했어요. 왼쪽에 있는 하얀색 K8은 2.5 모델의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그리고 옵션이 다 들어간 풀옵션 모델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서 있는 검정색 K8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중간 트림 노블레스에 딱 그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만 집어넣은 모델입니다. 자, 이 두 K8 파워트레인도 다르고 옵션도 다르고 트림도 다르고 차만 갖고 다 달라요. 이 두 모델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모델 2.5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파워트레인이 다르다고 해서 겉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이 가격표를 나란히 띄워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옵션표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2.5 모델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저희가 그 공개 행사 때 디자인 자세하게 전해드렸었죠. 그때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기아차들 보면 정말 라디에이터 그릴이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헤드램프는 상대적으로 모서리에 몰려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죠. 아주 최근에 공개된 신형 K9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그런 특징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입이 이만하고요. 눈은 정말 여기 조그맣게 달려있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 그 육식동물들 보면 앞에 있는 먹이를 막 뛰어가서 잡아먹기 위해 눈이 앞에 달려있죠. 그리고 초식동물들은 그런 육식동물의 공격을 항상 감시하기 위해서 눈이 옆에 달려 있습니다. 얘는 앞에서 보면 눈이 요만한데 옆에서 보면 눈이 이만해요. 앞에서보다 옆이 더 큰 눈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초식동물처럼 순해 보이느냐? 그건 아니고요. 요소들을 보면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생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순해 보이진 않아요. 아무튼 눈이 좀 지나치게 사팔뜨기처럼 옆으로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느낌도 조금 나죠? 그리고 지금 이 두 모델,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하얀색인데 저희가 미디어 시승행사 때 탔던 차도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때 댓글 반응을 보니까 야, 이거 하얀색은 못 사겠다 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K8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가 라디에이터 그릴이죠. 라디에이터 그릴의 테두리도 없는 데다가 그 안쪽을 채우고 있는 패턴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삼각형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이 독특한 삼각형 구멍들이 하얀색 차체 컬러랑 만나면 되게 도드라져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솔직히 제가 K8을 사더라도 하얀색보다는 차라리 어두운 색을 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크롬 장식을 되게 내세우는 차들은 검정색 차가 잘 어울리고요. 봐봐요, 제 검정색 구멍들 밑에 달려있는 삼각형 장식들이 되게 도드라지잖아요. 지금 여기 달려있는 크롬 장식들도 쟤는 잘 보이죠. 반면에 이런 하얀색 차들은 크롬 장식보다 이런 검정색 구멍들이 잘 보입니다. 이런 차이점들, 디자인 특징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더 잘 어울리는 컬러가 있더라. 얘는 헤드램프가 되게 작은데 지금 여기 앞범퍼 중앙부로 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 등의 역할을 덜어내 버렸잖아요. 상향등, 하향등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그렇다 보니까 헤드램프를 이렇게까지나 작게 줄일 수 있었죠. 자, 옆으로 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K8의 길이 되게 길죠. 기존 K7보다 한결 커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길에서 K7이랑 K8이랑 우연히 같이 달리는 걸 보면 확실히 커졌다는 걸 그냥 맨 눈으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굴곡, 그 다음에 여기 굴곡. 이게 잘 보셔야 드러나는 아주 은은하게 맺힌 굴곡들이거든요. 이 팬더의 빵빵함이 이렇게 오고요. 이 뒷팬더의 빵빵함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빵빵과 빵빵이 여기서 교차되죠. 이런 은은한 나옴과 들어감과 나옴의 교차. 되게 은근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특징이죠. 요걸 보시면 이게 지금 C필러를 만나기 직전에 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앞으로 밀려났잖아요. 이게 만약에 흔히 생각한 디자인으로
딱 붙였으면 좀 식상했을 거예요. 근데 약간 변주를 했죠. 이런 거 참 센스 있는 처리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 이런 건 지금 이 K8도 그렇고요, 소렌토도 그렇고요, 아래쪽 벨트 라인에서 이어져 온 크롬 장식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K5랑 스팅어는 얘랑 반대로 이 지붕 라인을 따라서 위로 돌아가는 크롬 라인을 강조하고 있죠. 뒤에서는 이 리어 램프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 라인도 이어봤고요, 저기 하단부에서 이어져 온 크롬도 이어봤고요, 또 그걸 좌우로 이어주고요. 그러니까 차 전체를 하나의 선으로 이 리어 램프를 통해서 싹 완성시켜 버리는 거죠. 왜 우리 소설이나 영화를 보더라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얘가 그 결말, 완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아우르거든요. 쫙! 거기에다가 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리어 램프를 통해서 트렁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두 덩어리로 나누는 바람에 더 입체적이죠. 여기 봐요. 얘랑은 한 면인데 들어가고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이렇게 교차를 만들고, 얼마나 입체적이에요. 많은 차들이 얼굴은 되게 인상이, 캐릭터가 강한데 뒤로 와서 심심한 차들이 있죠. 근데 얘는 절대 그렇잖아요. 뒤로 왔다고 해서 디자인적인 힘이 빠지지 않죠. 뒷모습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푹 파져 있고, 이 안쪽 면이 제동등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안쪽 들어간 이 면 있죠, 하늘을 보고 있는 이 면, 여기에 리어 램프가 맺혀요. 램프는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 빛은 요게 요렇게 보이거든요.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면, 야, 간접 조명의 역할까지 하는 형태. 멋있어요. 자, 이번엔 검정색 K8 노블레스 트림을 통해서 방금 보셨던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방향지시등과 주간정의등이 달려있는데, 얘는 방향지시등도 그냥 깜빡깜빡이고 쟤는 뾰로롱뾰로롱이고, 그리고 잠긴 문을 아침에 내가 열었을 때도 얘는 반짝반짝하는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도어 핸들을 보시더라도 얘는 이렇게 버튼이 달려있죠. 하지만 이 하얀색 K8은 터치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 뒤로 오시면, 자, 트렁크가 좀 달라요. 얘는 일반 트렁크죠. 이렇게 손으로 닫으셔야만 하는데, 방금 보셨던 차처럼 시그니처 트림이거나 혹은 스타일 패키지를 넣으신 사람들은 전동 트렁크를 즐기실 수 있어요. 자, 옆에서 보시면 뭔가 좀 짜세가 안 나오죠. 바퀴 때문에 그래요. 얘는 17인치, 방금 보셨던 하얀색 K8은 19인치거든요. 무려 2인치 차이예요. 2인치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왜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차 스케치할 때 바퀴 크게 그리잖아요. 비현실적으로. 그게 다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걸 현실로 옮겼을 때 이렇게 2인치의 차이가 자동차의 짜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극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상위 트림의 시그니처를 구입하셔도, 혹은 스타일 패키지를 넣으셔도 가장 큰 휠이 18인치입니다. 하지만 3.5나 2.5 모델은 스타일 패키지를 넣으셨을 때, 혹은 최상위 트림의 시그니처로 가시면 19인치까지도 선택 가능하시죠. 자, 이번에는 방금 보셨던 하얀색 K8 2.5 모델이고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K8의 운전석을 보겠습니다. 풀옵션 모델이어서 그런지, 최상위 트림이어서 그런지 K8급에서는 더 뭘 바랄까 싶을 정도로 호화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데 나무도 실제 우드 느낌 많이 나고요. 여기도 진짜 리얼 스티치로 꾸몄고요. 스티어링 휠도 여기도 가죽, 여기도 가죽, 게다가 투톤. 원래 현대기아 차들의 스티어링 휠을 보면 이쪽이 반자율 주행 관련된 거고 이쪽이 오디오 관련된 거였습니다. 근데 얘는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대세를 좀 따르겠다는 의지겠죠. 그리고 이 우드 그레인 모서리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빛을 밝히고 있고요. 천장 소재는 스웨이드고요. 시트도 필팅 처리되어 있죠. 나파 가죽으로 만들었죠. 이 도어 트림도 똑같이 시트와 마찬가지로 필팅으로 마감했고요. 정말
호화롭네요. 이건 트림에는 옵션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 전체적인 구성, 이 익스테리어는 KAC 어떻습니까? 좀 진보적이고 젊은 감각을 추구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파격도 시도한 모습이 비춰지고요. 하지만 실내는요 좀 반대입니다. 보수적이에요. 약간 좀 그래도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의 취향을 겨냥한 느낌이 나죠. 물론 이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쫙 깔아놓고 이 인포테인먼트 메인 메뉴와 공조 장치를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든 이런 조작부도 그렇고, 이런 젊은 감각들이 묻어나는 게 있긴 한데 이런 건 기술이 첨단인 거고, 형태 자체는 익스테리어에 비해서 인테리어가 좀 보수적이죠. 마치 한 40, 50대, 60대 그 정도 연령대의 분들이 남한테 보여줄 때는 좀 젊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렇게 차에 앉아서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조작해야 되는 이런 실내까지 젊은 감각을 추구했다가는 좀 내 취향이랑 다르거든요. 밖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젊었으면 좋겠지만 실제 내 안에는 그렇게까지 젊지 않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실내외에서 보인달까요? 다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뭘 더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요런 거, 여기 요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들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기아 EV6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영상에서 EV6의 실내 디자인에서 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요 파츠가 있었어요.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기아 K8에도 EV6와 비슷한 요소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어 다이얼과 드라이브 모드 뭐 이런저런 버튼들이 있는 요 파츠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죠.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하나 아쉬운 거, 앰비언트 라이트가요, 밤에 보시면 여기 이 메리디언 스피커와 우드 그레인 사이로 간접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요걸 복사해서 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요 파츠 아래로 뺑 둘러놨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밤에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되게 멋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박혀있는 마치 별빛 같은 앰비언트 라이트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중에는 살짝 유치할 수도 있겠다 걱정이 드는 반면, 이런 간접 조명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걸 여기도 이렇게 살짝 둘러놓지 싶은 아쉬움이 어젯밤에 운전하다 보니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 제가 앉은 차는 무엇이냐,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딱 앉자마자 느낌이 달라요.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 모델보다는 뭐가 좀 없어 보이죠. 당연해요. 돈이 다르거든요.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일단 색깔, 쟤는 투톤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블랙 원톤이죠. 또 소재도 다르죠. 요런데도 아까는 인조 가죽의 진짜 바늘땀이었다면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이고 그냥 바늘땀처럼 형상만 만들어 놓은 가짜죠. 그리고 이 운전대도 아까 림도 투톤이었고 폰 커버도 가죽이었는데 얘는 블랙 원톤의 플라스틱 커버. 그렇게 다르고요. 대시보드, 얘도 쟤도 둘 다 우드 그레인인데 제가 훨씬 더 리얼 우드의 느낌이 많이 나죠. 얘는 얘만 놓고 보면 잘 모르는데 쟤를 보고 얘를 보면 좀 가짜나무 같은 느낌이 비로소 느껴집니다. 또 여기 패턴이 막 뚫려 있는데 아까 쟤는 점점점점 앰비언트 라이트가 불을 밝혔다면 얘는 없죠. 그리고 아까 쟤는 메리디언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피커가 총 14개였죠. 얘는 하지만 그냥 기본 오디오에서 스피커가 총 8개죠. 아까 요런데 A필러 트위터 자리도 그 메리디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는 크롬으로 되게 멋있게 돼 있었는데 얘는 그냥 플라스틱 커버고요. 천장 소재도 얘는 직물인데 쟤는 스웨이드였고요. 전반적으로 소재가 다르죠. 시트도 그래요. 방금 보여드렸던 모델은 컴포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어서 뭐 에르고 모션 시트, 컴포트 릴렉션 시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나파 가죽이었었고 또 메모리 기능도 있었고 다 좋았었는데 얘는 그냥 기본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동은 돼요. 뭐 K8 정도의 급이라면 전동인 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달려있던 메모리 기능은 또 빠졌어요. 옵션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받고 뭐 더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당연하죠, 이해해요. 근데 메모리 기능 정도는 전동 시트만큼이나 트림이나 옵션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맞다,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릴 뻔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두 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해요. 가격이 다르니까 당연히
소재나 장비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애프터블로우예요. 애프터블로우가 이 K8 3.5, 2.5 하이브리드 그리고 LPG도 있죠. 이 중에서 하이브리드만 쏙 빠졌어요. 애프터블로우가 뭐냐면 우리 여름에 에어컨 이렇게 빵빵하게 켜놓고 시원하게 가시다가 집에 도착했어요. 시동 끄고 내리시죠. 그러면 그 에어컨 라인 안에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그곳에 곰팡이가 잘 습니다. 그러면 뭐 차 샀을 때가 괜찮지만 한 2, 3년 후에는 슬슬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시동 끄고 내렸을 때 그 습기를 스스로 말려주는 게 애프터블로우입니다. 근데 다른 차에는 다 들어가 있고 또 K8 출시할 때 들어간다고 말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출시된 하이브리드만 쏙 뺐다는 점, 이건 뭐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시동을 끄고 나서 배터리의 전원을 갖다가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럼 미리 공지를 해주던가 아니면 가격표에라도 써놓던가. 이건 그냥 주제새도 모르게 이렇게 쏙 뺀 거거든요. 이건 욕을 10번 먹을만 하죠. 자, 2열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늘어난 차의 크기, 늘어난 휠베이스 덕분에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게 있죠. 무릎 공간. 야, 이 정도면 경쟁 모델 중에선 이거보다 더 넓은 무릎 공간을 가진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저 같은 쇼다리들은 다리 꼬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와, 씨, 무릎 공간 짱.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위 트림 풀옵션 모델과 지금 이 차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트 소재가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보시면 쟤는 여기에 그 오디오 조작 컨트롤러가 있었죠. 하지만 얘는 컵홀더랑 휴대전화를 꽂아놓을 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요. 이런 게 다르고 또 아까 쟤는 2열까지 통풍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열선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선 있다고 우와 했었는데 이제는 통풍이 없다고 욕먹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비싼 차긴 하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이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 조작부가 얘는 생략됐죠. 그냥 송풍구만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아까부터 느낀 건데 이 정도도 좋아요. 물론 더 화로우면 더 좋은데,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빠뜨리기 아주 좋은 요소죠. 풀옵션에도 없거나 아니면 1억쯤 되는 차에도 없는 경우 허다해요. 근데 얘는 중간 트림에 옵션도 별로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넣어줬다는 거. 또 여기도 그냥 민자 가죽으로 처리를 했고요. 1열 시트 머리 받침 뒤에 보면 아까 쟤는 옷걸이용으로 이렇게 볼록 솟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얘는 그냥 그런 거 없이 항상 보던 뒤통수를 가지고 있죠.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호화스러워. 평하고 나가는 느낌이 달라요. 야, 이 정도 비 오면 오디오에 빗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아,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비 좀 줄여주십시오. 아, 내가 사과했는데 그 내 사과에서 진실성이 안 느껴졌나 봐.